자, 하이닉스 부분에 이제 12만 1천 원, 제차 이제 개장 초 시초가 부분으로 향해 가려는 흐름들이 쭉 연출돼 있고,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검색기에 떠 있어요. LG화학 부분이 검색기에 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LG화학 기준을 좀 들여다놓고 봐야 될 그런 위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LG화학은 V1000에 지금 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V1300에는 이제 TC 스틸의 기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LG화학의 이제 오늘의 변동성의 기준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그 문자 사인을 다시 추가적으로 낼 거예요. 낼 건데 50만 5천 원으로 일단 내놓을 테니까 뭐 50만 6천 원 뭐 이런 기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제 이제 49만 원대 49만 2,500원에 이제 매수 사인을 냈고, 그리고 나서 좀 눌렸단 말이죠. 48만 원대까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LG화학을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끝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던 기준점은 뭐가 되나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블록들에 대한 이슈, 그 부분을 설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는 LG화학도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우리도 좀 뭐 벅찬 상태입니다. 뭐 쉽게 접근만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뭐 어차피 신규 가입자가 뭐 많이 있으신 상태도 아니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기준이고, 그 비중에 대한 2차 전지는 싹 다 정리했습니다만 LG화학은 2차 전지 이외의 기준에서도 놓고 본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면서 가지고 온 종목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50만 5천 원, 50만 6천 원까지 뭐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스타트가 돼서 오늘 섞여져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뭐 4%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3%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섞여져 있죠. 그래서 이게 2차 전지발 영향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어제 이제 일단은 들 빠졌고, 그 덜 빠진 상태의 기준에서 오늘 이제 가격 반발력의 기준은 공시가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공시 나온 부분을 VVIP 방에 이제 올려놔 드리고 했는데, 일단 공시 내용 올려놨었죠. 안 올렸나? 여기 있다. 보시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블록딜을 진행해서 그 자금 조달을 할 줄 알았더니 블록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유증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해석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시장 상황 뭐 여러 가지 요인 전반적으로 다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시장 전체적인 2차 전지 조정과 시장 조정에 연동돼서 LG화학도 좀 미끄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뭐 북미법인 LG에너지 솔루션 미시간 약 1조 3천억. 이 광고들 아주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응?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유증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은 미국 미시간 공장의 생산 라인 증설 등에 쓰인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4차 발행해서 이제 유증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더 긍정적으로 확대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블록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는 2020년부터 LG화학을 들여다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 자체가 이제 LG화학이 81.84%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다라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유독 뭐 포스코 그룹주가 대박이에요, 뭐 에코프로가 대박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인 기준에서는 2020년도 당시에 2차 전지의 랠리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 7위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그렇게 되면서 300%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러한 흐름을 계속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부분이 12만 1,400원, 12만 1,400원인데 이쯤에서 매수사인 냅니다. 12만 뭐 1,500원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뭐 기다릴 이유도 없고, 분명하게 개장초에 말씀드렸을 때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주봉 단위의 흐름을 좀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 주봉 단위에서는 주가가 12만 원 이탈되는 범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었죠. 자, 12만 1,500원으로 말씀을 할게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의 차이점은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라이브 방송과 그리고 VIP 방 차이점은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찌됐건 빠르게 합류하셔서 함께 하셔서 이런 수익 범위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 부정적인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하이닉스를 매우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어제도 편입의 기준, 오늘도 편입의 기준, 뭐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의 흐름, 충분하게 이 12만 2,900원은 뭐 장중 기준에 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삼성전자 플러스 전환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봉상의 흐름이 원체 뛰어나니까 만약에 꼬리가 달리거나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 해도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LG화학 그리고 하이닉스는 여기 지금 안 떠 있지만은 하이닉스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포착이 될 거예요. 시초가가 너무 높게 시작되고 운봉이어서 아마 설정이 안 되는데, 우리는 뭐 그거 상관없이 설정 범위를 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LG화학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합니다. 그래서 마저 이제 LG화학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좀 스타트가 돼줘야 돼요. 고점 대비 원체 많이 밀려 있고, 올해 시장 8% 움직인 거 감안했을 때도 너무너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도 없이 올해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때 조금 조심스러워했던 부분이 2020년도에 이렇게 테슬라와 함께 움직였던 범위들. 이거 뭐 별거 없어요. 2차 전지 뭐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2차 전지 에코프로 뭐 25년도, 30년도에 뭐가 어쩌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미국의 정책 기준에 2차 전지가 활성화될 수 있을 만큼의 친환경 관련된 내용, 그 앞전 정부에서는 2차 전지보다는 뭐였어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의 분야였죠. 근데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민주당 쪽에 승기가 잡혀 있을 때, 그때부터 해서 테슬라가 저게 16배 올라온 겁니다. 테슬라가 16배 올라오고, 그리고 그에 연동돼서 이제 LG화학이 시가총액 7위에서 3위까지 올라올 정도의 엄청난, 또 삼성 SDI가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흐름의 기준, 그런 기준점들을 같이 다 놓고 볼 수 있었던 흐름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비용을 뿌렸죠. 경기부양책으로. 그래서 그 유동성의 흐름에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 나스닥 고점이었던 21년 11월이 테슬라든 뭐 엔비디아든 다 고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의 흐름에 이제 이렇게 일부 움직였던 거는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나 그들의 흐름이 아니라, 주도력은 이 당시에 이제 이들이 다 가지고 온 거고, 이 주도력은. 그래서 요 상승률의 범위, SK 이노베이션이 500%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은 이때 기준에 LG에너지솔루션이 여기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죠. 이게 왜 나온 거예요? 보호해수 물량이 7월 말부로 풀립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81.84% LG화학이 지분 갖고 있는 그 부분의 보호해수가 풀리면서 테슬라는 주가가 빠져도 LG에너지솔루션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였죠. 유통 물량 중에서 81.84% 보호해수가 풀렸는데, 이 풀림 기준 물량이 나옵니까, 시중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상태에서 MSCI 지수 비중이, 유동성 비율이 높아지고, 코스피 200 지수 유동성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80%의 폭등이 나온 겁니다. 80%.
이때 에코프로 100%뿐이 못 움직였어요. 비이성적이었던 금양 정도가 거의 주가 조작 수준이죠. 7,000원대에서부터 4만 원대까지 땡길 때 5천 원 미만의 전환사채 800만 주 중에 유광지 회장이 240만 주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박순혁 씨를 앞잡이로 그렇게 해서 계속 비이성적인 흐름을 갖고 갈 그 시점이죠. 그러나서 이제 올해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 PPT 모아놓은 거 다시 주셔가지고 제가 장 끝나고 자리를 좀 미팅한다고 비우거나 할 때 넣어주세요. 217회차 그 폴더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 같이 또 끼워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22년도 하반기 기준에 얘뿐만 아니라 22년도 하반기 기준에 LG화학, 삼성 SDI도 움직였죠. 80%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비하면 거의 못 움직였고, 금양 같은 경우 비이성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그 움직임의 탄력 범위가 LG에너지솔루션보다 조금 더 상승률이 높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도력은 뭐예요? LG에너지솔루션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의 이 흐름인데 안타까운 거는 LG화학은 여기에 연동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월 말에 전량 매도 2차 전지를 7월 24, 25, 또 26 전량 매도를 하고 그러나서 지금까지 쳐다도 안 보고 포스코 DX만 개별 매매 기준에서 공략을 해서 8월 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 기준의 흐름에 LG화학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LG화학만. LG화학만. 결론은 LG화학을 남겨놓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가치 부분을 지금 시가총액의 절반 50%를 인정해달라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의 비율 지금 81.84%인데 물적 분할부터 해서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블록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룹 차원에서 조심한단 말이에요. 또 시장 지수도 2,400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 지수 2,600 이상으로 돌리면 블록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룹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의 81.84%를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50%만 갖고 있어도 돼. 50% 플러스 한 주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은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안 팔 거예요. 블록딜 안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얘기는 안 팔 거예요. 이래놓고 결론은 얼마요? 70%는 유지할 거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11.84%는 이제 블록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혹은 더 주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블록딜을 한다 할지라도 대략 한 10조 정도의 현금 창출 여력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LG화학에 대한 92년부터 진행해 왔던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결과물들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그러면 가치 평가 부분이 다시금 형성돼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죠. LG화학 기준에서. 그래서 일단은 LG화학 부분에 대한 설명 부분은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면은 또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전혀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닌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악재로 치부해서 이야기가 나는데 결론 그것도 결국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죠.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정치권이 나서서 이렇게 개인들 죽이는 표 받기 위한.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물적 분할 향후에도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의 물적 분할이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물적 분할 이전의 시가총액이 60만 원 이하였어요. 2020년 7월 말에 IR을 하면서 물적 분할 얘기를 한 건데 그때 60만 원 이하였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물적 분할 발표하고 또 실적 성장성 발표하고 주가가 쭉쭉쭉 뻗어 올랐다가 리콜 사태 등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이 좀 일부 있었죠.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조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그러니까 대략 200%대 상승 이후에 30%, 20%대 조정인데 200% 오르고 20% 조정이 그 엄청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요때가 물적 분할 발표할 때입니다. 7월 말 IR 이후에 물적 분할 발표하고 50만 원 초반에서 성장성까지 얘기되면서 주가 쫙쫙 올라간 거예요. 어떤 성장성? 2차 전지가 연간 단위로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 밀린 거는 시장 영향도 있는 거죠, 사실.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눌림폭.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이렇게까지. 이게 70% 이상 올라온 겁니다. 60만 원 살짝 이탈됐다가 저때 하도 뭐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엄한 소리. 그게 악재면 외국인들이 찬성을 하겠어요? 외국인 지분이 지금 45%인데. 그래서 105만 원 찍고 깨져 내려온 건데 일단 어찌됐건 지금 기준은 올해 들어서 오른 것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 오른 것도 없이 시장보다 더 엄청난 약세를 그나마도 다른 2차 전지에서 수익을 못 냈다면은 감내하기 어려운 또 하이닉스 현대차에서 수익을 못 잡아냈다면은 감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과도하다라는 거죠. 과도하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체적인 흐름 자체에서도 시장 대비 너무 좀 많이 과도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 지분이 급격히 축소된 것도 아니고 수급 논리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떠안았어요. 많이 떠안긴 했습니다만 전체 유통 물량의 기준에서 뭐 엄청난 그 흐름이 형성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가격 반발력 반등이 형성돼 주어야죠. 그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역시나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부분에 여타 2차 전지하고는 사뭇 달라요. 달라서 이쪽은 이제 뭐 양극재 부분하고 그건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이죠, 사실. 그 부분하고 화학 부분이 좀 어렵긴 하다 할지라도 업하기 좀 부진하고 어렵다라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실적 범위가 그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실적은 아니죠. 그 이상이죠. 영업이익 순이익의 내년 그 전망치 부분이 6조 4조 그다음 내후년이 8조 4천억 6조 3천억 굉장히 PER 부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분야의 PER은 사실상 4배에서 6배 정도 움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2차 전지의 성장성 부분, 2차 전지도 이제 뭐 프리미엄이 높은 쪽에 대해서야 너무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표현을 드리지만 여기는 프리미엄이 지금 거의 제한적이잖아요. 좀 실적 감안했을 때. 나머지 뭐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는 지주사라서 얘는 의미도 없는데 그냥 한번 뭐 하도 에코프로 하니까 우리도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한번 뭐 들여다 본다면은 요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8조 6조입니다. 25년도에 또 24년도에도 4조 이상이고 근데 얘는 뭐 그렇게 돼요? 안 되죠. 근데 얘가 시가총액 40조까지 올랐었단 말이에요. 또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누가 우위인지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이 있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BM 23조입니다. LG화학 지금 얼마예요? 7천만 주니까 35조 뿐이 안 해요. 실적이 얘네들 대비해서 6배, 7배에 달하는데 실적이 6배, 7배에 달하는데 시가총액이 이들 대비해서 1.5배 조금 넘쳐요. 그러니까 과하다라는 거예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포스코 퓨처엠도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던 그 업체 기준이 되는데 얘 뭐 성장성 좋고 뭐 그룹 차원의 뭐 자원 가지고 있는 부분도 또 유통망 갖고 있는 부분도 매우 뛰어나지만 결론은 뭐예요? 없어요, 얘도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시가총액 26조야.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얼마까지 올랐어요? 58만 4천원까지 올랐으니까 57조까지. 포스코 퓨처엠 얼마까지 올랐어요? 7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77에 49, 77에 49, 55조까지. 말도 안 되는 흐름들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그들의 이제 프리미엄이 좀 녹아나더라도 LG화학의 기준에서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LG화학 저 컨센서스 부분을 제가 잘라서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금 또 올려드릴게요. 차트도 분명히 아마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3년 10월 4일날 기준에 컨센서스 차트는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일단 LG화학의 컨센서스 부분 올려놔 드렸고, 그리고 차트 부분도 뭐 오늘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과도하죠. 지금 과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020년도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 저것을 과연 미국의 정책 기준에서의 오버슈팅으로 봐야 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뭐 그 효과 부분에 어찌됐건 수건이었던 LG에너솔루션 92년부터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까? 그 자금 투입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회수의 관점으로 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갖고 있을 때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뭐 이때 7월 달에 형성돼 있던 50만 원 초반, 뭐 50만 원으로 따졌을 때 또 혹은 60만 원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 나오고 60만 원으로 점프를 했으니까요. 60만 원 기준 잡았을 때 42조의 시가총액 대비 지금 35조지만은 LG에너솔루션의 시가총액 81.84%를 가지고 있고, 그걸 전체를 매각할 게 아니기 때문에 50%가 아니라 20, 30%의 비중으로만 설정을 해서 본다 할지라도 지금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뭐 밀리기 전에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오늘은 만약 고점 대비 70% 밀렸을 때 기준으로 잡아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100조에 110조에 110조 110조 곱하기 그냥 20%만 잡을까요? 81.84% 곱하기 20% 얼마예요? 20%만 잡아도 18조 수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이 말 같지도 않게 에코프로가 지주사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넘긴 거에 대해서 지극히 정상이다, 성장성이 있다 헛소리하는 거, 또 50%의 그 성장성에 대한 또 자사주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50%는 뭐 설정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건 다 헛소리고요. 뭐 삼성물산이든 GS든 뭐 LG든 지주사들이 그렇게까지 자사주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아요. 보통 한 30% 40% 받으면 많이 받는 걸 거예요. 근데 그 최악의 경우 20%로 잡아도 20%로 잡아도 81.84%의 20%의 기준으로 잡아도 18조입니다.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 그 LG에너솔루션에 대한 가치만. 그러니까 지금 과하게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올라온 것도 없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한다.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이제는 조금 얼마 전부터는 2차 전지 대비해서 좀 차별화가 일부 있는 만큼 좀 뭐 희망을 가져보자. 다만 이제 거래가 제한적입니다.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이럴 때는 기술적인 범위의 5MA, 20MA 거래량을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옳고요. 이건 뭐 말 같지도 않게 밀려 내려왔죠 지금. 아니 오른 거나 있으면 모르는데 오른 것도 없이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숨쉬기 곤란한 그런 흐름이 돼 있는데, 일단은 이 거래량 부분이 오늘 반등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최소 범위를 이렇게 한 40만 주 정도라도, 오늘 뭐 40만 주 터지기도 힘들죠 사실은. 본격적인 이제 반등의 추이 추세, 2차 전지가 아닌 자체적인 추이 추세를 가져가려면 이렇게. 그리고 사실상은 얼마요? 100만 주를 터트려 줘야 된다. 100만 주를 못 터트리는 그 흐름의 기준은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 어려운 위치입니다만 그래도 그나마도 뭐 하이닉스가 12만 원 그래도 안착 공방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IT 주들이 거기에 조금씩 연동을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도 뭐 아쉽지만은 19만 원 위쪽에서 20만 원 향해서 움직임 주고 있으니 좀 어려운 종목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손실률들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또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포트폴리오 기준 자체를 2,400포인트 기준에 맞게 재편 기준을 잡자. 그동안에 3분기까지 기준에 이제 4분기로 넘어온 겁니다. 3분기까지 기준에서의 변동성 확장돼 있던 2차 전지의 눈높이
또 단기적으로 뭐 더블 수익 나고 이런 종목군들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고 그리고 나서 조금 여유로워지면 그러면 예, 여유로워지면 그때 내서의 기준에 재차 변동성 매매도 확대할 수 있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거 달라는데 왜 안 줘요? 응? 포트폴리오. 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와 있던 거 있어요. 기존에 와 있던 거 제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기존에 와 있던 거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LG화 그리고 이제 제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2만 1,500원 공방하다가 다시 눌려줬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고점을 일봉상으로도 넘겨주면 좋겠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주봉으로 놓고 보세요. 주봉으로 놓고 보시고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부분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잘 보시면 이것도 꼭 복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귀 교육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 20년도에 LG화학도 그때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매매를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마찬가지 뭐 여기서부터도 쭉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매매 안 했어요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8월 달에 나온 단어예요 이게. 작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해서 어느 시점부터 해서 뭐 너나 나나 뭐 태조 이방원 했는데 결국은 이 단어가 나온 거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낼 때 요즘엔 제목을 좀 섹시하게 내잖아요. 그때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그 뭐 아시다시피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근데 우리는 태양광과 조선과 원자력의 기준에서는 X자를 쳐놨고 2차 전지와 방산의 기준에서 정책주로 보겠다. 이게 정책주거든요, 다. 미국 정책의 태양광, 2차 전지.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태양광이 아닌 2차 전지의 기준이 미국 기준에서도 정책주의 기준이 된 거고 우리나라 기준에서 조선주는 지금도 조선주 뭐 끝내준다 업황 좋아진다 저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배 수명이 최소 30년인데 선박의 교체 시기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대략적으로 70년도 그리고 2000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선박 과잉 그러면 30년 지나면 2035년인데 조금 일찍 바꾼다 해도 25년 더 일찍 바꾼다면 20년? 그럼 2025년도나 돼야 배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배가 지금 멀쩡한데 왜 바꾸냐고. 농담이 아니라. 그래 조선주는 안 된다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의 경우도 한국 전력이 움직이지 못하는 한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좀 제한적인 부분이 더 많고. 근데 결론은 이런 내용들의 뭐 태조 이방원을 아시나요? 이게 결국은 언제요? 8월 5일 날 기준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태조 이방원의 단어 자체가. 그리고 이 기준의 에코프로의 기준도 올해 7월 13일 날 시간의 상한가 형성되고 나서 첫 번째 매수세 나간 게 7월 14일 종가 수준에서 매수세 나왔어요. 얼마요? 75,400원? 뭐 그 정도에. 그죠? 그 이후에 뭐 10월 달까지 주력주로서 전량 차익 실현 4번, 재편입 3번. 그리고 10월 말부터 11월 달까지 해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겨갔고. 그 과정 속에서 에코프로 실적 요 모멘텀 하나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못 갔다니까요. 에코프로 BM이 가야 되는데. 근데 뭐 못 가도 얘가 거래 터지면서 가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았고 그 다음이 8월 16일 날 폐배터리 IRA 나오면서 폐배터리 IRA 나오는데 중국 거 쓰지 말라는데 어떻게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는 나서서 야 폐배터리 쓰자. 그게 될 얘기입니까? 웃기는 얘기지 말 그대로. 어찌됐건 그 폐배터리 테마가 형성돼 있었죠 그 당시에. 세비케미스타트,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우리도 폐배터리인데.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가 야 폐배터리 무슨 쓸데없는 야 우리는 자원외교 통해 가지고 유통망도 다 갖고 있고 염호도 갖고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정책에 대한 그 흐름이었고 목표 주가 농담해라 이렇게 9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언제요? 4월 달이에요? 언제요? 응? 주가가 이때가 4, 50만 원 했을 때 같은데.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몇 월이에요? 2월, 3월, 3월 말 4월이니까 4월 초니까 한 5, 60만 원 했으려나? 어찌됐든. 누구보다 먼저. 뭐 금양 마찬가지지. 금양. 어? 금양. 결론적으로 금양 7월 25, 26일 날 상한가 갔죠. 이때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7천원짜리 5천만 주니까. 3,500억짜리를 12조를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실체가 하나도 없어. 실체가 없어. 아마 징그러워 아주 얘는. 그런데 뭐 주가가 가니까 우리는 끝까지 매매를 했죠. 11월 9일 윤정도 양력 생일날 농담하는 게 아니라 41,500원 찍고 상한가 못 찍고 한호가 밑에서 밀려가지고 이대로 끝나고 이틀 만에 공시 나오고 야 뭐 콩고에 투자할 거야 공시 나오고 이틀 만에 3만 원 깼어요. 4만 원 찍고 이틀 만에 3만 원을 깼다고. 4만 1,500원 찍고 3만 1,950원 종가 만들고 그 다음날 3만 원을 깼다고. 이게 회사야? 5,800만 주 돼 있죠. 그 800만 주 중에 유광지 회장, 서울증권 출신의 유광지 회장이 240만 주를 갖고 있어요. 5천 원 미만에 행사한 거. 그래놓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자사주를 또 1,700억을 팔아먹어. 원래 시가총액이 700억짜리인데 자사주 사놓은 거 주가 이렇게 날라가니까 몽골, 콩고 투자한다는 명분하에 또 부산 공장 설립한다는 명분하에 자사주 1,650억인가요? 그걸 팔아먹죠. 정확히 IRA 나오고 8월 16일 이후에 폐배터리 테마 형성되고 그리고 포스코 피처엠 내가 실질 수혜주야 이렇게 나온 거고 다 그때그때 오른 종목군들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처럼 야 2차 전지가 25년까지 폭등이고 30년까지 초대박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지. 결론은 7월 18일 날에도 포스코 퓨처의 목표 주가 51만 원 잡아드렸고 이게 53만 원을 우리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했고 그 다음에는요 70만 원 찍었잖아. 하루 반나절 만에 딱 하루 반나절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딱 그 시점이 된 거지. LG화학 51만 원 넘기면 추가 매수에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게 이제 9월 27일이고요. 지금의 2차 전지 시가총액은 더 내려와 있죠. 이상할 게 없어요. 실적 보시자고. 실적 비교하면은 더 미끄러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폴스코홀딩스의 PBR 0.8 아유 0.3에서 0.5 왔다 갔다 해요. PER 3배에서 5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2차 전지의 대한 부분을 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폭이 얘가 한두 군데에서 실적이 그 전망치가 나오겠냐고요. 주가 올라온 것만큼의 전망치 개선 폭은 없어요. 마찬가지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가 우리 배터리 아저씨 기준으로 한다면 600억짜리의 영업이익 600억짜리 업체가 올해 2,400, 2,600억이니까 4배 올라오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이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는 적자에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내년 내후년 25년도에 적자에서 8조로 늘어나는데 그럼 얘는 얼마 올라야 되는 거야? 최소 8배? 그럼 640조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2차 전지 에코프로의 지주사 성격의 흐름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 가지시면 안 되고 금양 같은 경우 이거는 아예 대놓고 주가 조작으로 했습니다. 뭐 소송이 걸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자 저기 뭐야 포트폴리오 왜 안 줘? 몇 번을 얘기해도 주시고 그리고 저기 주식 아이 답답하게 예전 거 그냥 달라고 그랬죠. 누가 또 그거 확인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기존 거 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저 옥돌정선님 포트 왔으니까 얼른 주시고 그렇게 해서 24일 날 뭐 축제 분위기였죠. 7월 24일 날. 그러고 나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25, 26 이틀 동안에 조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추가 수익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8월 말까지 해서 포스코 DX에서 3만 원대 초반, 3만 원 전후 초반 거기서부터 5만 6천 원에 뭐 전량차 액션 잘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책실을 3번이 있으면 뭐 하냐고. 지금 너무 두들겨 맞아서 뭐 숨 고르기도 힘든 상황인데 거기만 마저 이제 잘 마무리를 치면 나머지 부분은 2,400포인트 감안했을 때 헤쳐나올 내용들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2,400에서 돌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기에서 이렇게 뜨겠죠, 다시. 25일 날도 검색기에서 떠 있었잖아요, 이렇게. 복귀해 보자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42만 원짜리가 저 4%에 떴죠. 1시에도 4%에서 이게 에코프로 BM이 이게 얼마 갑니까? 42만 원에서 58만 4천 원 갑니다. 58만 4천 원. 16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40% 올라간 거 하루 만에. 이날 여기서 1시 이후에 그 다음 날 1시까지 24시간 만에 40% 올랐어. 상한가도 넘어가. 어? 그러고 나서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어? 58만 4천 원이면 57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57조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시가총액이나 주식수를 모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고 소형 잡주처럼 상한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기서 꼬리 달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돌리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응? 결국은 26일 날 그 고점을 찍고 이렇게 깨져 내려올 때 전량 매도를 악을 쓰고 말씀드리는데도 정리 못 하셨었던 경우 그러면 27일 금요일 그리고 27일이라 28일 금요일 31일 월요일 날 반등 나왔을 때 팔았어야 되는 게 좋죠. 지금 가격 한번 따져보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93,700원 7월 26일 날 매도 신호가 나온 게 포스코 엠텍은 45,550원 뭐 여기서 특징적인 거 금양 187,500원 지금 금양 얼마에 11만 원대 또 에코프로 149만 원 매도 사인 나온 게 85만 원 근데 저거를 계속 가지고 가려는 경우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 이게 뭐 비중이 좀 낮으면 모를까 거의 뭐 몰빵식으로 응? 그 박순혁 씨 정신 나간 그 얘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몰빵하면 안 된다 해놓고 2차 전지 8종목을 다 사려잖아. 그게 몰빵인 거지. 그게 몰빵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도. 네,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일단 어찌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는 LG화학 말씀드리다 이제 2차 전체적으로도 말씀드리게 됐는데 여기 기준에 LG화학이 올해 들어서 뭐 오버슈팅 나오거나 한 부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과하게 미끄러진 부분에 대한 또 실적 대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흐름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 오늘을 좀 스타트로 해서 거래가 제한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고점 넘기면서 움직이면 거래는 조금 더 수반될 수 있어요. 5MA, 20MA, 40만 주의 거래량. 지금 11시 34분이니까 40만 주, 30 정확히 따지면 35만 주 정도죠. 넘길 수 있어요. 2배 이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LG화학이 제대로 된 흐름을 잡아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옥돌정 선생님 이제 포트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빠르게 강연회 그리고 전체 전략 기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고 왼쪽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도 이것도 몇 차례 얘기해요. 계속 이 전화번호도 VVIP 전용 전화번호 확정을 지세요. 어느 걸로 할지. 핸드폰은 이쪽에 있어. 받지도 않는 번호를 뭐 하려고 너는. 빼든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나한테 있다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며칠째가 뭐 항상 여기 있었는데.